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보조제, 심장을 향한 총알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경수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라는 믿음 아래 먹던 알약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 신장 이상, 뇌출혈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식품이라 불리는 보조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 연구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2세 되신 분인데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5가지씩 보조제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드시던 건강보조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몸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해지려고 드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용량의 보조제를 드시면 몸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당신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과 정확히 어떤 보조제를 피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평소 드시는 보조제에 대해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 지인 박영희 68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20년 넘게 건강을 위해 드시던 비타민 E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신 거였습니다. 박영희님은 젊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타민 E를 하루에 600단위씩 드셨거든요. 권장량의 거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소 드시는 약이나 보조제가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박영희님은 비타민 E는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꼼꼼히 물어보셔서 비타민 E 복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액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박영희 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박영희 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걸 모르고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는 건강보조제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E 하루 400단위 이상 드시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19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29,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신 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 높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박진수 74세님 사례를 보면 노화 방지를 위해 고용량 비타민 E를 5년간 드셨는데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잘 들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혈액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같은 자연식품으로 비타민 E를 섭취하세요. 당근, 시금치, 고구마로 베타카로틴을 드시면 됩니다. 자연식품은 과다 섭취 위험이 훨씬 적어요. 주의하실 점은 이미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 E가 하루 400단위가 넘나요?
칼슘 보충제를 하루 1000mg 이상 드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31% 높아진다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도 1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칼슘 보충제를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이순옥 69세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하루 2알씩 총 1600mg을 드셨어요. 2년 후 심장 검사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급속히 진행된 걸 발견했습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케일 같은 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거예요. 비타민 D도 함께 드셔야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칼슘 보충제가 결석을 다시 만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칼슘 보충제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에 도움된다는 광고를 많이 보시죠?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연구한 결과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은행잎 추출물과 관련된 뇌출혈 사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 김철호 66세님은 건망증이 심해져서 은행잎 추출물을 6개월간 드셨어요.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머리에 혹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계속되더라고요. CT 촬영 결과 작은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을 위한 실천 방법은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두뇌 활동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출혈 위험이 배가 됩니다. 기억력을 위해 은행잎 제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지만 하루 체중 1kg당 2g 이상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단백질 섭취가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정수남 71세님은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50g씩 드셨어요.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신장내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실천 방법은 달걀, 생선,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분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종합 비타민제 하나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 성분이 한 번에 들어있다 보니 일부 비타민이 과다 섭취될 위험이 높아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23만 명을 조사한 결과 종합 비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의 사망률이 오히려 높았어요. 특히 비타민 O와 철분 과다가 문제였습니다. 최영자 73세님은 5년간 종합 비타민제를 드셨는데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종합 비타민제를 중단했더니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은 혈액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것만 보충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로도 충분히 영양을 채울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다른 보조제와 함께 드시면 같은 성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몸에 축적돼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 비타민제와 다른 보조제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한 보조제들 대신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보조제보다 자연식품이 훨씬 안전해요. 자연식품에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엽산이 함께 들어있어요.
추가 정보로 알아두실 점은 자연식품의 영양소는 흡수율도 높다는 거예요. 시금치의 철분은 보조제보다 몸에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자연식품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바나나, 초록 브로콜리, 보라 가지처럼요. 매일 몇 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시고 계신가요? 무턱대고 보조제를 드시지 마시고 혈액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수치를 확인하면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추가 정보로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흔히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와 B12라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워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검사 결과를 잘못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굳이 보충할 필요 없어요. 실천 방법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의사와 함께 검토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양소 수치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약물이나 보조제를 함께 드시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과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혈압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추가 정보로는 녹차나 홍차도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철분 보충제를 드신다면 차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주의사항은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실천 방법은 드시는 모든 약물과 보조제 목록을 만들어서 진료 때마다 의사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시는 약물과 보조제를 모두 적어둔 목록이 있으신가요? 보조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추가 정보로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B, C는 과다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사항은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비타민 D라도 1000단위짜리도 있고 5000단위짜리도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은 제품 라벨을 자세히 읽고 하루 권장량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드시는 보조제의 정확한 함량을 알고 계신가요? 보조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시면 더욱 중요해요. 추가 정보로는 영양사 상담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식단 분석을 통해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은 정기 진료 때마다 드시는 보조제에 대해 문의하고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리 상담받는 거예요. 마지막 진료 때 드시는 보조제에 대해 상담받으셨나요? 이제 이런 안전한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과다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제, 이 5가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보조제들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심장마비, 뇌출혈, 신장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드시는데 실제로는 균형 잡힌 식사 하나가 수십 개의 보조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콩류 중심의 식단이 최고의 건강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건강의 기본은 복잡한 보조제가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 4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보조제가 있다면 제품 이름과 복용량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 병원 갈 때 그 목록을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용량은 적절한지, 다른 약과 함께 드셔도 안전한지 확인 받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보조제 3가지와 식단으로 영양을 채우는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조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드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 건강도 함께 지키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